안녕하세요. 독서클럽입니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토대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책을 읽으며 영감을 받고 도움이 됐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72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에선 임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임계점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임계점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선 임계점은 어떠한 물체가 다른 상태로 바뀔 때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이 영하에선 얼음이 되고 100도 이상에선 기체가 되는 0도와 100도의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가 임계점입니다. 이 임계점에 대한 예로 저자가 아들과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산책 가자. 했더니 아들은 귀찮아요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고 잠시 후, 아들아, 엄마도 너랑 같이 산책 가고 싶다는데 같이 가자. 그럼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또 거절합니다. 잠시 후, 아들아, 엄마가 너랑 안 가면 안 간대. 아무튼 오늘은 싫다니까요. 거절합니다. 잠시 후, 아들아, 그럼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저도 돈 있어요. 잠시 후, 아들아, 요 앞에 보니까 맥주집이 하나 새로 생겼던데 산책 다녀오는 길에 맥주 한잔 하자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산책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아들은 10,000원이 받고 싶어서 산책을 갔을까요? 아니면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빠의 끈질긴 설득에 이 정도면 넘어가야지 라는 임계점을 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거절하면 그 결정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 번 정한 결정을 쉽게 바꿔버리면 저 변덕쟁이, 저 줏대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될까 봐입니다. 그러나 성의를 갖고 충분히 명분을 얘기하면 상대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태도 변화의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대나무 중에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대나무, 모죽입니다. 이 모죽이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5년입니다. 씨를 뿌리고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이 대나무는 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작은 싹을 트고 나오게 되는데요. 주 성장기가 되면 하루에 80cm씩 자라나며 5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나무는 5년 만에 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5주 만에 자란 것일까요? 5년간 땅속에서 뿌리를 넓고 깊게 뻗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5년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닌 성장을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공부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임계점을 넘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정부 보조금 10만 원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다니며 아이가 잠들 때마다 소설을 써나갔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었지만 출판사에서 계속 거절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고 내용도 어렵고 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12군데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결국 13번째 만에 출판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약 300조 원의 수입을 만들어낸 세계 1등 판타지 소설이 됩니다. 바로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작곡가의 꿈을 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작곡한 노래가 3년간 한 곡도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만든 노래를 자신에게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수가 되려면
보여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때였는데요. 그는 훤칠한 외모도, 시스펙도 그렇다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첫 데뷔 무대가 끝나고 그 무대를 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건 뭐야?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진중한 모습과 또 음악에 대한 꿈과 열정, 노력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또 그의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고 함께 춤추며 열광하게 됩니다. 그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세계 최고의 뮤지션으로 인정받는 싸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매일 1점씩 오르진 않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몸이 매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급이 매번 오르거나 매출이 매일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간혹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냐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몸이 왜 그러냐고. 잘 되지도 않는 일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서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계점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 모든 변화에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그만둘 뿐입니다. 만약 대나무를 키우던 사람이 싹이 나질 않는다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던 일을 멈췄다면 대나무는 썩어 없어졌을 겁니다. 만약 출판을 12번을 거절받으면서 작가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 역사에 해리포터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작곡한 곡이 팔리질 않는다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며 가수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강남 스타일은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노력을 무시하나요? 꿈만 쫓는 바보라고 놀리나요? 라이트 형제는 말했습니다. 가치 있는 꿈이라면 꿈을 쫓는 바보가 돼도 좋다고.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누구도 나보다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세상을 바꾼 건 별다른 변화나 성과가 없어도 매일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나의 임계점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